시장에 대한 통찰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약간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걸까요?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던데요. 미국에서 이제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재료가 이거 하나거든요. 아시겠지만 금리는 두 번 인하하고 이제 매파적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결국 이 시장을 오랜 기간 발목을 잡았던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삐그덕거리는 거 맞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관세 철폐거든요. 이 관세가 철폐가 되지 않으면 답이 없는데 중국에서 관세 철폐 얘기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바로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 이틀이 지났어요. 근데도 참 재미난 건 뭐냐면 미국 시장이 정말 견조하게 잘 견디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애플 주식이 시장을 방어를 많이 했어요. 애플이 견뎌서 또 고가를 올리면서 주가를 방어를 했죠. 그게 이제 영향을 상당히 좀 미쳤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무역 협상이라는 게 쉽게 끝날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시진핑 입장에서는 서로의 어떤 조금이라도 이익을 가져가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 정상들은 아무 말 하지 말아야죠. 실무자끼리 마무리해야 되는 정상이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 달라지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투자가들은 무협상에 대해서 100% 신뢰하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이제 같이 갈 건데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가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미국은 잘 견디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은 손해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관세를 줘도 관세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거고요. 협상이 잘 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잘 견디고는 있어요. 예. 기술적으로는 뭐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세 번째 고점에 연장선에 있고요. 추세선상으로 그대로 고점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곳이 어디입니까? 오히려 중국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월봉인데요. 윗꼬리가 3번 연속으로 맞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1.8% 빠졌잖아요. 어저께 아시아 시장에서 홍콩 2.4% 빠졌고 중국은 1.8% 빠졌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홍콩 시위에 대한 불안이 있죠.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서 사격을 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불안이 확산되잖아요. 확산되면 무역 협상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점점 위기로 빠지는 게 현재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 시장도 지난번 장대 양봉 하나 세운 후 거기에 딱 절반 정도에서 움직이는 건 정말 특이하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또 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하는 차트의 모습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삼각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은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중국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역협상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시장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미국도 중국도.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 고점에 있고요. 중국은 빠져도 아까 말씀처럼 지난번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은 밀어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상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국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아랫꼬리가 생긴 거는 좋았지만요. 3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양봉을 못 세워주면 이렇게 쭉 밀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기로에 있는 상황. 그래서 아마도 어떻게 해서라도 무역협상을 좀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이익과 약간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시장에 약간 낙관론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 낙관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낙관론 때문에 뭐 신흥시장의 통화 주식의 자금이 급쏠림된다. 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읽어본 것 중에 키포인트는
그 중국과 무역 분쟁이 막바지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바지기 때문에 심리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심리론에서 이제 주시장 쪽 특히 신흥국이 아시겠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신흥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신흥시장의 투자의 규제는 그 모비우스죠. 마크 모비우스가 투자를 얼마나 했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편 하나인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 사람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을 좀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국면에 있는 건 맞습니다. 무리하게 올라왔죠. 무리하게 갭을 4개를 두고서 올라왔고 4개를 메우지 않고 있는 현재 모습인데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요. 만기가 도래할 때는 아시겠지만 외부의 시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면 자체적 흐름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요. 삼성전자 오랜만에 봤더니 차트 제가 지난번에 그어놓은 거 봤더니요. 이렇게 돌파를 3번 했었네요. 3번 했는데 여전히 추세선에 딱 걸려 있어요. 하단이 아니라 상단에 걸쳐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격을 벌리고자 하는 의지가 삼성전자에 있는 거죠. 아마 미국처럼, 미국 애플처럼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똑같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 가격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 한은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는 동기부는 없습니다. 동기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고점에 또 57,000원 정도까지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뉴스가 꼭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밀고 당기기 밀당의 고수이다 보니까 아마 미중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는 증시가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일희일비할 수 없기에 오늘도 MTN과 함께 좋은 방향 설정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